워프 스피드 작전이라고 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작전을 지금 한 결과가, 여러분부터 한 결과가 지금 이제 효과를 보고 있죠. 최고 책임자가 이야기했는데요. 12월 11일 날 첫 접종할 가능성이 있다. 왜 12월 11일, 12일 요때가 이제 접종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냐면 10월 10일 날 긴급 승인위원회가 소집이 되거든요. 긴급 승인위원회가 소집되기 때문에 그게 소집되고 난 다음이면 11일이나 12일 이 정도가 되면 접종이 가능하다 얘기하니까 아마 10일 날 승인할 게 거의 확정될 것 같죠. 확률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이미 만들어 놓고 아마 배송을 아마 12월 달에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 배송을 다 해놓고 10일 날 승인을 딱 하면 10일 날 바로 접종,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목표는 매월 3천만 명씩 접종하는 거고, 그러면 전체 접종은 1년이면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내년 연말 정도가 되면 미국 기준입니다. 전 국민에게 접종을 할 수 있는 거고, 집단 면역은 내년 5월 정도나 가능합니다. 집단 면역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전 국민의 60%가 백신을 맞거나 감염이 되는 것을 집단 면역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매월 3천만 명씩이니까 6개월이면 3, 6, 18, 1억 8천만 명이 맞는 꼴이니까 아마 50%가 좀 넘는 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5월 정도가 되면 미국은 집단 면역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한국은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한 달에 2억 회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뭐 조금 더 당겨서 이제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내년 초 이 정도가 되면 선별적으로, 이게 1회 접종인지 2회 접종인지는 명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용량이 작아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회 접종을 하더라도 용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아마 생산을 더 늘릴 수 있겠죠. 그러면 뭐 내년 정도가 되면 충분히 선별적으로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시장은 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오늘도 뭐 어제, 그제, 뭐 오늘까지 쭉 보면 분위기가 좋네요. 그쵸? 분위기가 좋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냐 하면 역시나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이제 이런 백신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사실. 첫 번째, 백신에 대한 이제 부작용 얘기와 더불어서 치료제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하나 남은 거고, 또 하나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금리 문제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JP모건에서 지금 발표를 했는데, JP모건에 따르면 미국이 이제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플레이션 촉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거죠. 월가의 시각들이 점점 인플레이션 슈팅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결국 이제 소비 폭발 때문에 그런 거죠. 지난 1년 동안 소비가 억눌려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도 지금 연말에 미팅을 전부 다 포기해라, 뭐 행사들 다 없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미국도 다르진 않습니다. 뭐 물론 미국도 마스크 안 쓰고 또 뭐 코로나에서 막 이렇게 대항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그게 절반이고요. 또 절반은 지금의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웬만하면 확진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절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로나를 무시하는 쪽도 절반이라면 코로나를 무시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절반이라고 했을 때 소비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올해는 미국도 소비가 굉장히 억눌려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백신이 올해부터 선별적이긴 하지만 12월 달에 승인이 되어지고 접종하게 되어지고 내년에 이제 맞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60%는 맞는다고 했으니까 집단 면역 상태로 갈 수 있는 과정을 지나게 된다면 결국 소비 심리는 폭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거죠. 결국에는 백신이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시각에 따르면 요 모양이 지난 10년의 인플레이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흐름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코로나 이전까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실 2%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한 번 정도인가 도달하고 거의 2% 밑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움직였는데, 수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10년은 지난 10년과 다르다.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늘 거다. 그래서 예측치를 내놨는데요. 2021년, 내년이죠. 내년 4월에 2.4%, 6월에 2.2%, 8월에 1.7%, 11월에 2%, 그리고 나서 2022년, 1년 더 지나면, 내후년이겠죠. 1월에 2.1%, 6월에 2.2%, 12월에 2.3%, 2% 넘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2022년에는 2%다 넘는 거잖아요. 내년 말부터 시작해서. 그럼 연준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그널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금리 올려야 된다. 빨리 올려야 된다. 누가? 매파가 얘기하는 거죠. 연준 위원은 12명, 이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원들이 금리 상황들을 각자 다르게 봐요. 투표를 통해서 점도표를 만들고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준 안에서도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고 빨리 올리자 늦게 올리자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올 초와 다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2, 3개월 전부터 매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3월달, 4월달은 매파들이 전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 조용했어요. 근데 한 2달 전부터는 매파들이 금리를 빨리 올릴 수도 있다, 올려야 된다, 23년이 아니라 22년에도 올려야 된다, 21년에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내년 말 정도가 돼서 2%가 넘기 시작하면 매파의 목소리가 더 커지겠죠. 그러면 시장은 이제 빨리 움직인다고 했죠, 먼저. 그런 면에서 변화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러면 이제 연준의 태도 변화를 이제 추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금리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그런 분위기들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